둘, 셋. 안녕하십니까. 3화에러입니다. 2028 3화에러TV 다산정형용조 경서협표 2 경서협표 제8권 직관수재 전제 12 정전의사 뒷부분 74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화에러TV 실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내 생각에는 둔조를 이 무리에게 붙임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큰 부 및 목에 둔전이 20결이면 10부 되는 전지이니 조례 30명을 두어 그중 10명은 각각 반부를 경영하고 20명은 25무를 경영하도록 한다. 부와 군에 각 16결이면 8부 되는 전지이니 조례 23명을 두어 그 가운데 8명은 각각 반부를 경영하고 16명은 25무씩을 경영하도록 한다. 현과 역에 각 12결이면 6부 되는 전지이니 조례에 18명을 두어서 그 가운데 6명은 각 반부를 경영하고 12명은 25무씩을 경영하도록 한다. 주진의 20결이면 큰 부의 예를 적용하고 큰 진이 10결이면 현과 비교하여 차등이 있게 하며 여러 진이 5결이면 모두 25무를 경영하도록 한다. 물론 그 명목과 실상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총괄해서 말하자면 11정 안에 사전을 경영하면서 매양 8부가 공전농사에 두는 것은 다르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9일로 하는 데에서 모자람이 있을 것 같으면 몇 부를 더 주어서 그 대신 수를 채우며 이에 3번으로 가르고 혹은 2번으로 가르기도 해서 번을 쉬는 날에 경영하도록 하며 때에 따라 무기도 연습하여 급한 병거에 쓸모가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포악한 직면을 금하고 구청하는 것을 막으며 공족을 없애고 개방을 헐어버린다면 체면이 엄중해지고 기강이 엄숙해져서 나라의 비용이 증가하지 않아도 반드시 괄목할 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746페이지 모든 군현의 공수전과 아록전 그리고 여러 역의 공수전을 죄다 협파하여 군전을 만들고 그 공수와 아록은 정조 9일 중에서 취하면 마땅하다. 역전, 목전, 도전, 참전 등도 아울러 정조를 묶어서 9일을 거둬들이고 9일만으로 모자라는 것은 면모를 더 주어서 그 대신에 충당한다. 생각건대 주나라 제도의 가삭이란 대부와 녹전이고 사전이란 조사의 녹전이다. 그러나 그들이 먹는 것은 모두 정조에서 9일을 받아 먹는 것이고 그 전지를 바로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군현의 농전도 이와 같이 하기 마땅한데 아침에는 셋, 저녁에는 넷으로 하여 수요는 비록 같더라도 명목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역전 이하는 9일을 거두어서 도로 그 대를 주면 백성에도 잃는 것이 없고 나라에도 손해됨이 없으면서 동시에 명목이 정당하고 법제가 엄정해진다. 또 도지를 사사로 파는 배당은 금단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칠 것이니 또한 좋지 않겠는가. 무릇 공서 담아내는 땅으로서 전적이 들지 않은 것은 또한 부세가 없다. 그 길이와 넓이에 모두 도수가 있어서 넘을 수 없으며 그 판적을 별도로 처리하여 전적 끝에다 기재한다. 생각건대 주례 제사에 국택에는 부세가 없다고 했는데 정중은 왕성 안에 있는 민가를 하였고 정연은 관부라 했으나 정등의 말이 옳다. 그런데 국택에도 부세가 없었으니 관부에 대한 것은 더구나 알 수가 없다. 지금 영국이 농사하지 못할 땅에 전적에다 기록하면서 원장에 붙인 몇 결 안에 몇 결은 공소로서 면세이다 하여 헛되이 노교에다 벌려 적어서 번거로운 가닥이 많다. 무릇 747페이지 번거롭게 가닥이 많은 것은 간사함이 숨어드는 곳이다. 이와 같은 것은 별도로 한 문적을 만들어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 마땅하다. 주군현에 공서의 대소 제도가 있음이 마땅하다. 지금 가난한 조는 정당은 꼴도 되지 않는데 부유한 현의 작은 아조는 연방을 일으켜서 패전보다 크며 정당보다 높게 하여 외모를 무겁게 해서 백성을 위압하니 규제를 엄하게 세워서 넘지 못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체 공사는 전지에 모두 제한을 두어서 이인모 이모로 각각 차등이 있게 하여 이현, 저현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은 다음이라야 한 임금의 제도가 서방으로 뻗쳐서 가닥이 통할 것이다. 아울러 영국편에 밝혔으므로 지금 생략한다. 정전 구획을 이미 마쳤는데 나라의 여유 제한이 있으면 무릇독을 쌓을 만한 곳에서 독을 쌓아서 조수를 막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무릇 도랑을 만들 만한 곳에는 도랑을 파고 물을 끌어와서 논을 만들어서 별도로 군전을 만든다. 또한 백묘를 일부러 구를 일정으로 하여 그 구유를 거두어서 나라를 바치는데 활과 농사하여 사료를 재배한다. 그리고 사가에서 뚝을 쌓거나 도랑을 배달하는 것을 암동한다. 생각컨대 기사년과 갑술년 이래 농부가 많이 죽어서 인력이 크게 죽었다. 기름지던 전지가 많이 진황되었고 묵지 않았다는 것도 한 농부가 넓은 땅을 농사하여 걸음을 주고 가꾼 것이 온전하지 못했다. 지금의 군무는 무역을 가볍게 부세를 박하게 함으로써 백성을 휴양하고 생식시켜서 현재 전지의 지력을 다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을 뿐이고 개간하는 일은 급한 것이 아니다. 만약 정조를 이미 시행하였는데 농부가 날로 번성하여 사람은 많고 땅이 좁아서 능히 서로 적당하지 못하면 독을 쌓고 748페이지 도랑을 개설하는 것은 이에 의논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있고 동서는 천리도 못 되니 바닷가 갈라진 항구 안에 둑을 쌓아 기간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다. 그러나 지방 풍속이 거칠어서 일하는 것은 추소라고 그 인중 기중하는 것은 모른다. 그리하여 기초를 쌓는 데에 쓴 것은 모두 주먹만한 작은 돌멩이고 그 뚝을 만드는 것에 쓴 것은 모두 모래 섞인 진액이나 거친 흙이어서 가래로 쳐올릴 뿐이고 다시 절구공이로 다지지를 않으며 또 바람을 막아 바닷물에 힘을 줄이는 법을 몰라서 바람과 바닷물이 사납게 몰아치며 복구하는 대로 따라서 무너져 버린다. 재물을 천만금 허비하여도 끝내 푸른 바다가 되어버리니 유리하는 풍속이 서로 경계하여 맹세코 뚝을 쌓지 않는다. 뚝을 막는 자식은 자식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했는데 또한 지당한 말이었다. 또 그 일을 일으키는 자가 비록 권세 있는 집이나 호부한 시족이라도 사가의 힘으로는 끝내 분석한 바가 있어서 9개 산을 쌓다가 한 삼택의 흙이 모자라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 많다. 그리고 많은 역정을 삭도 주지 않고 민부를 징발함으로 원망이 일어나니 군별을 엄하게 세워서 감히 사사로 쌓아 스스로 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전사에서 기행과 능력 있는 선비를 특별히 선발하여 감역과 창군으로 삼고 먼저 인중, 기중하는 법을 강수시켜서 돌을 실어 나르는 데 편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돌을 실어 나르는 곳에다 먼저 차돌을 닦아서 숫돌처럼 판판하게 하고 이에 정거를 만들어서 돌을 실어 나르도록 한다. 돌을 캐는 곳에다 기중기 한 틀을 설치하고 또 돌을 앉히는 곳에다 기중기 한 틀을 설치한다. 또 항구에다 쪽배 한 척을 두는데 그 뱃머리에도 기중기가 한 틀을 설치한다. 석공이 돌을 떼어나면 기중가로 들어서 수레 위에 실으면 수레가 749페이지 항구에 가면 기중가로 들어서 배 위에 싣는다. 배가 물복판에 이르면 또 기중가로 들어서 제자리에 꽂히도록 하는데 바로 꽂히지 않았으면 다시 기중가로 들어서 마음먹은 대로 제자리에 꽂는다. 물이 깊고 조수가 사나운 곳에는 1000근이나 되는 무게의 큰 돌을 써서 기초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800근, 600근, 400근 무게의 돌이라도 안 될 것이 없다.
우리나라 풍속이 질박하여 무릇 성을 쌓거나 둑을 쌓는 데에 반드시 자연속으로 매끈대는 돌이라야 가져다가 쓰기를 의논하는데 산마장이나 오마장에 가서 그런 물건을 구하면서 비록 층바위, 큰 절벽에 한 골을 굽어보고 있어도 감히 석공을 불러서 돌을 캐기를 의논하지 못한다. 들판에 다니면서 돌을 구해오면 그 비용이 갑절이나 들고 석공을 불러서 돌을 캐면 그 힘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모르니 그 우직함은 모두 이런 따름이다. 또 바람을 탄 바닷물의 형세가 멀리 큰 바다에서 바로 돈만을 쏘아붙이면 장성도 무너질 참인데 진흙덩이야 논에서 무엇하겠는가. 둑을 쌓고자 하는 자는 먼저 둑허리를 정하고 이에 둑허리에서 오거리쯤 되는 바닷물이 밀려오기보다 먼저 한 대를 쌓는데 한 대라는 것은 세모로 된 축대이다. 그 한 모서리가 바로 바닷물의 파도를 받는데 파도가 이 모서리를 치면 그 형사가 두 가닥으로 갈라지면서 좌우로 비껴나게 되며 이처럼 되면 그 사나운 형사가 줄어든다. 한 대의 크고 작음이 파도의 순환과 사나움에 따를 것이며 뚝이 길거나 짧으면 일정한 제도가 없다. 한 대를 쌓는 기초에는 2,000근짜리 큰 돌을 쓰니 마땅한데 기준가가 아니면 엄두도 낼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것은 기준가의 활차, 도르래, 그리고 고름, 도르래와 비슷하면 설치한 것이며 구형만으로는 익힐 수가 없다. 한 대 쌓기를 마쳤으면 이에 툭이 기초를 썼는데 그 툭도 활줄같이 똑바르게 함이 불가하며 오름지기 경절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뾰족한 모서리가 툭허리가 되도록 하며 한 대와 더불어 서로 바르게 한다. 그리하여 뾰족한 모서리에 비스듬하게 꺾이면서 좌우로 날개가 되어 각각 3대 다음은 750페이지. 파도를 받는 것이 사납지 않아서 부딪혀 부서지는 병통은 영구히 없을 것이다. 뚝이 완성되었으면 구획하는 것을 법대로 해서 구의를 거두고 그 사전 팔부는 모두 가난하여 전지는 없어서 건장하고 힘이 있는 자를 널리 모집하고 엄선해서 이 전지를 경영하도록 하는데 평생을 한정하여 업으로 하도록 하며 드디어 이 전부를 아병으로 편입하여 사료에 대비한다. 만약 전제가 점차 성공하여 왕변의 나라로 넓어지면 아병의 전지는 현성 옆에 설치하니 마땅하며 그대로 할 수는 없다. 도랑 파는 역사는 널 막는 일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 지방 풍속이 기울어서 여우를 막는 것도 또한 주먹만한 작은 돌멩이에다 가서 삽을 엮어서 큰 여우를 가로지르는데 한 번이라도 장만물을 만나면 무너져 터지지 않는 적이 없다. 이것도 또한 기중기를 사용하여 큰 돌을 가져다가 쓰니 마땅하다. 또 지세에 높고 낮은 오직 눈어림의 견주와 물을 멀리 끌어갔으나 지세가 낮지 않으면 파는 것이 더 깊어져 인력이 딸릴 것이다. 마땅히 수평책을 써서 그 휜 공을 오르내림으로 땅에 높고 낮음을 측량한 다음이라야 물길을 정할 수가 있다. 또한 도량을 파서 전지에 관계하는 자는 모두 토모와 세족의 관의 인사를 빌리고 백성을 부려서 제2역을 하는데 혹 4분의 1 거두어 제 전주로 하고 혹 1년마다 한 마리 곡식을 거두어 사사세곡을 한다. 지금에는 관에서 역정을 징발해서 이 일을 일으켰으니 이가 많은 것은 4분의 1을 거두어 공전으로 만들고 이가 적은 것은 10분의 1을 거두어 공전으로 만들며 이에 정전구역을 법대로 하여 북은 팔부에게 공전 농사를 법대로 돕도록 하고 9분의 1을 거두는 것은 모두 위에서 말한 법대로 한다. 감역과 참군의 뚝을 쌓고 도랑을 기다려서 보니 구정 이상으로 만든 자를 햇수로 기다려서 풍계를 승진시키며 들어와서 경관이 751페이지 되는 것은 모두 위에 말한 법대로 한다. 무릇 감역과 참군 중에 재능이 있는 두어 사람을 여러 도에 두루 다니도록 하면 마땅하다. 앞의 일을 겨우 마치자 다음 일이 잇따라 일어나면 겪은 일이 이미 많으므로 새로운 지혜가 촉발되어 그 구원이 반드시 서러워지고 그 일이 반드시 튼튼해질 터이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맡겨서 서투른 솜씨로 일을 그르침이 불가하다. 만약 그렇다면 풍계가 승진된 후에는 잠시만요.
경전사 원해란 얘기에 그대로 주사위집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룩하도록 하여 마땅하다. 무릇 옛날에 판토랑과 사사로그 세를 거두던 것도 이미 정전을 구획했으며 공전한 구획에는 세를 거둘 수 없으니 나타내어서 규식을 하며 마땅하다. 경계를 이미 마쳤으면 파육으로서 대업을 편성한다. 사정은 촌이 4촌의미가 되는데 정마다 8부이면 1, 2에는 128명이다. 10대로 편성하면 정졸이 100명, 화병이 10명, 대장이 10명, 기총이 5명, 교령관이 2명, 초관이 1명이다. 1이란 1부인이 용마 앞에 시중과 한데 소 2마리를 내려서 사료에 대비한다. 1대 대마다 구호수 2명, 총수 2명, 창수 2명, 당파수 2명, 낭선수 2명이다. 주례에 사정은 입이되고 사업은 구가 되었다. 주로와 거만은 모두 구로 단위를 해서 내었는데 이것이 구순이라는 정령이었다. 이번에도 이것에 이거하여 이로 구를 대신했는데 명칭은 달라도 실제는 같다. 생각건대 군사란 힘이다. 힘이 센 자는 이기고 힘이 약한 자는 패하는 네, 752페이지. 그 다투는 것은 힘이다. 백성의 직이 9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 둘째는 농, 셋째는 상, 넷째는 공, 다섯째는 포, 여섯째는 목, 일곱째는 우, 여덟 번째는 빈, 아홉째는 주이다. 이에 9가지 직업 중에 가장 힘을 쓰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농부이다. 참고로 다사선생은 중농주의자냐 아니면 중상주의자냐 아니면 절충주의자냐 얘기하는데 중농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전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거랑 농부를 높이 평가한 거 이것이 때문입니다. 저도 중농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힘이란 근력인데 근력이라는 것을 쓰면 더 굳세지고 쓰지 않으면 더욱 약해진다. 천하에 항상 근력을 쓰는 자는 어찌 농부가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농부를 군사로 삼으면 그 군사는 강하고 농사하지 않은 사람을 군사로 삼으면 그 군사는 약하니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농부는 얼굴을 파리하고 고달파보이나 그 손가락은 우퉁우퉁하고 억세고 굳은 것이 뼈와 뿔 같으며 그 발바닥은 딱딱하게 굳은 살이 생겨서 가시에 찔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흙바닥도 살아서 마비되지 않고 습한 곳에 거처에도 피부병이 없다. 바람의 머리를 빗질하고 빗물에 목욕을 해도 앓지 않으며 냇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도 고달파하지 않는다. 능히 괭이를 가래로써 해자를 파고 돈대를 쌓아서 영로를 만들어도 피곤해하지 않고 능히 도끼와 낫으로써 나무를 짚고 sap을 채취하여 식사를 공급하는 데에도 수고로워하지 않으며 능히 빠르게 달리고 급하게 가면서 무거운 것을 끌고 가도 헐떡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다음이라야 군사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지 못한 자는 쓸데가 없다. 농부에 모자라는 것은 오직 날새고 빠르게 굽히며 펴며 칼을 날리고 창으로 춤추는 제조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를 보조로 삼고 날새고 빠르게 굽히고 펴며 칼을 날리고 창으로 춤추는 자는 기병을 삼는 것이 제도였다. 지금은 16정 128명을 1초로 해서 편성하여 군녀에 대비함이 마땅하다. 다만 옛적에는 전지가 모두 왕전이었으므로 임금이 건장하고 힘 있는 자를 뽑아서 그 전지를 맡기고 그 대마가 추나추던 시기에 따라서 교열할 수는 없다. 지금은 전지가 모두 사전인데 진실로 예법을 쓰면 백성은 장차 임금이 나에게 덕을 베푼 것도 없으면서 어찌해서 나를 고달프게 하는가 하며 서로 원망하고 방자하여 순응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것이니 장차 어찌하겠는가. 753페이지. 군족에 편입하여 대어를 알게 하고 중동에는 그 이해에서 하루 동안 균열하도록 해서 큰 법을 알게 할 뿐이다. 그리고 현관과 병영에서는 털끝만큼도 간섭하지 않고 털끝만큼도 검찰하지 않은 다음이라야 그 복장이 선명하고 그 기계도 예리하고 그 안고 섬에 전진하고 후퇴하는 데에 법이 있을 것이다. 오직 현관은 가만히 천친하는 자를 보내어 가장 잘한 자를 살펴서 차등 있게 시상한다. 본진에서는 여러 군과 여러 현의 보장을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자를 해마다 한 사람씩 청구하며 병조에서는 또
그 중에서 잘 가려서 초사에 제수하면 민심이 이에 흥기하게 될 것이다. 사전 8구에 농사하는 사람은 8명뿐이 아니다. 초안이 일부의 여러 농부 중에 건장한 자를 택하여 대우에 충원하며 목장과 기계는 일부에서 힘을 합친다. 2대에 1기로 하면 10대가 5기이다. 대장 10명과 기청 5명도 농부 중에서 뽑고 고른 교령관 2명은 시점 중에서 3명을 뽑아 그 직계에 있게 하는데 나머지 군제편을 자세히 기록했다. 무릇 그 위에서 초관이나 교령관이 된 자가 문과에 오르면 홍록에도 막힘이 있으며 사적으로서 자신이 농사하면서 대장이나 기총 및 조로에 편입되어 있더라도 자들이 문과에 오르면 벼슬길에 막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내며 법식으로 하면 마땅하다. 혹 병경에 정보가 있는데 사람이 군적에 기록된 자가 병력을 기피해서 도망했으면 그 전지는 나라에 붙어서 영구히 군적으로 받는다. 혹 농민 한 사람이 갑부에 가서 30묘를 농사하고 또 울부에 가서 40묘를 농사했는데 도부에서 이 농민을 정졸로 만들고자 하여 서로 다툴 경우는 농사가 많은 쪽을 따라서 울부에 정졸이 되게 하고 한 농맹이 도부에 가서 각각 20묘를 농사하는 자는 제비를 두어서 결정한다. 754페이지 사면 군졸로 왕공을 호위하는데 기병이 1674명이고 보졸이 8326명이다. 왕공에서 30리 안쪽의 경계를 정리하면 대략 14,400부의 전지를 얻게 된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은 1,440부를 경리에서 공전으로 만들고 4,185부를 기병에서 갈라주어서 2부씩 반절을 시전하여 8,325부를 보졸에게 갈라주어서 각자 한 부를 경영하여 양식으로 하게 한다. 나머지 전지 449는 장관들에게 갈라주어서 그들을 희름에 보충하도록 한다. 사명이란 도통령, 좌허령, 오령,인데 그 제도 및 기병, 보병의 수요는 위에 있는 4표를 말한다. 왕궁에서 사방 30리 거리는 곧 사방 60리 되는 거리다. 안쪽 사방 10리 지역은 왕성이고 나머지 사방 10리인 것은 36이다. 우리나라 근교는 모두 큰 산, 큰 물이어서 평평한 전지는 많지 않았다. 그 반 이상을 제외하고 경계를 정리하여 전지를 만들면 사방 10리 되는 것은 대략 16세고 나머지는 모두 농사하지 못하는 땅이다. 사방 10리인 것이 16이면 그 전지가 도합 14,400부이다. 내측의 육수 안에는 모두 11회법을 썼으니 전지 1000부마다 그중 900부는 군전이 되고 100부는 공전이 된다. 기사와 기병은 한 몸에 18가지 분야를 갖추어야 한다. 말 타고 활쏘기, 말 타고 창질하기, 칼 휘두르기, 창 놀리기에 날세고 재빨라야 하므로 농동민이 해내지 못한다. 비록 군전을 주었으나 사람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10분의 5를 걷어서 희로하면 마땅한데 20부 반을 주어서 1분은 그 사람이 희로를 하고 1부 반은 안마에 대한 비용을 한다. 보조는 한 사람마다 전지 한 부를 받는데 전지 가까운 곳에 1기가 각각 1초를 이루며 3기는 1초가 되어서 각각 1리거를 이루고 5초는 1사가 되어서 각각 1방을 이룬다. 755페이지 매양 구부가 공전 일부를 함께 농사하여 10일의 제도를 따르며 자진 일부를 농사하여 희로를 한다. 모두 3명의 군조를 모두 4번으로 갈라서 2년에 한 번 도는데 1번이 한 절기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1번이 입춘에 상번했다가 경칩에 하번이 되며 2번이 경칩에 상번했다가 청명에 하번이 되고 3번이 청명에 상번했다가 입하가 하번이 되며 4번이 입하에 상번했다가 망종에 하번이 된다. 이하여 제1번이 다시 망종에 상번했다가 소서에 하번이 되는데 하번과 상번의 차례를 이에 의해서 돌리는 것을 법으로 한다. 상번 군졸은 3명을 통계해도 2080명은 넘지 않으니 그 수요가 비록 적으나 이것으로서 궁성, 술라 및 가로술라와 대장군, 부장군, 천총,
손총, 별장, 파총의 수종군을 간략하게 나눠 배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망정 후 보름봉화는 모내기 할 때이고 생망 후 보름봉화는 거둥기를 할 때이다. 상번하는 것이 마침 이때에 당한 자는 불행한 일이니 삭 돈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매일 56으로 삭군을 사서 농사를 짓도록 함도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30일 동안 2080명의 품생을 통계하여 1560명이니 각자 그 명에서 상번하는 군졸에게 갈라주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다. 장관이란 파총, 초관, 기패관, 규령관 등이다. 나머지 전지 449부에서 10분의 5를 거두어 그 흐름을 보충하는 것이지만 전지의 남고 모자람을 지금에 청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은 자세히 논하지 않는다. 만약 근교 30리 안에 전지가 매우 적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면 30리 밖에라도 마땅하다. 비록 50리 밖이라도 해야 될 것이 없다. 생각건대 주나라의 법은 군사와 농사를 하나로 합해던 까닭으로 군묘에 대한 일은 오로지 육수에 의뢰했다. 수인이 전야를 주고 병기를 선택하여 부가에 많고 적으로 정해서 사냥하도록 했고 수사는 군료와 전력의 상반을 관장했으. 756페이지 육수는 천자의 친병이 있는 곳이다. 노병, 백금이 회의의 증거를 적에도 오직 3교우 수군에서 군정을 조발했으니 나라를 호위하는 데에는 반드시 교우수로 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친병은 진실로 좌우에 있어야 하고 양병하는 데에는 반드시 후량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쌀로서 양병하고자 한다면 비록 천하의 재력을 다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함을 걱정할 것이다. 반드시 천지로서 양병해야 할 것인데 자신이 경농하여 자신이 먹도록 한 다음이라야 그 방법이 오래 갈 수 있다. 하물며 군사도 항상 싸움만 하지는 않지 않는가? 마냥 따뜻하게 굶고 배부르게 밥 먹으며 편하게 있으면서 하는 일이 없으면 힘줄과 매기를 쓰내지고 실과 가죽이 연약해져서 갑자기 도둑이 침범하는 일에도 있으면 모부도 백보도 못 가서 쓰러질 터이니 장치가 어디에 쓰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육수 전지로서 친병을 양성했던 것이다. 그것이 친칭한 정리이며 실석 같은 성기로서 노송과 사망의 본법이니 연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진나라가 이런 예법을 폐기했으나 이 법만은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중, 군졸은 모두 1000명에다 뽑았다. 한나라 이후로 상림원의 노는 땅과 삼보 공교를 모두 둔전으로 만들었고 조조는 허하에 둔전했으며 양호는 양양에 둔전했고 두예는 형주에 둔전했다. 당나라 초기에는 원내에 둔전에는 별도로 동과를 두었고 주나라 진의 여러 군에는 일둔에 50경이 있었는데 이것이 모두 전국이 시행했던 자치이다. 3대 때 성왕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정밀했기 때문에 육수 제도를 영, 진과 같이 결속했으나 후세의 패자들은 이를 생각하는 757페이지 것이 거칠었기 때문에 둔전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고 걷어치우기도 했다. 그 시초에는 쌀로서 양병하다가 재물이 탕진되고 힘이 고갈된 다음에야 조각조각 둔전하여 그 패단을 막으려 했으니 이것이 옛적과 지금의 다른 점이다. 국가에서 임진왜란의 징계 이후에 도성에도 좋은 군사가 있을 수 없다 하여 이에 연달아 오용을 설치했고 그 군사가 수만 명이었다. 빈약한 공력으로서 세입은 쌀 10만여 섬에 불과하고 조근하는 데에 법이 없어서 해마다 그 반씩을 또 썩혀버리면서 이것으로서 수만 명 군사를 양성하고자 하니 어찌 지탱이 되겠는가. 백반은 녹이 없고 서사도 흐름이 없는데 군무에 대기하는 군졸은 그 독이 재상보다 많으니 고금을 막론하고 천하 이런 나라는 대개 없었다. 어영과 걷는 군졸은 모두 천리길에 와서 번에 올랐다가 두어 달 후에 돌아가는데 대중 군졸을 천리 밖에서 뽑고 또 양식을 천리 밖에서 공개하니 계략이 엉성하고 그릇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찌 100리 안에 군사를 뽑고 그대로 10리 안에 전지로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만 같겠는가. 승조가 즉위하던 초기에는 말년에 이르도록 양형제도를 변형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령과 오탄에서 자주 거론하였다. 그런데 좌우에서 법이라는 신라 중에 능히 청변하는 자가 드물어서 끝내 이럭저럭 하다가 그쳤으나 이 점이 나의 극진한 한이다. 논의하는 자는 매양,
불량의 본조를 본 뒤 농부여서 한참 굳센 군졸이니 정파할 수 없다고 이르니 영양과 혼용의 농부는 굳센 군졸이 될 수 있고 왕성 공부에 농구하는 굳센 군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일까? 농부가 굳센 군졸이 되는 것을 알면서 근교가 농장으로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이 또한 의욕됨이 심하다. 또한 근교 전지는 모두 인정인데 백성이 팔기를 원치 않고 나라에서는 재물이 없어서 다 취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인가. 전지는 임금의 전지이다. 국가대계를 세우는 데에 어찌 작은 원망쯤이 걱정하겠는가. 임금이 문에 임호해서 한번 조소를 내린다면 백성이 감히 순종하지 758페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왕이 국력을 쌓고 재물을 생산하여 이 전지를 경영하여 10년만 버티면 일이 이룩되지 않을 리가 없다. 정정 그 일이 이미 이룩되면 나라 수입이 넉넉해지고 병석체계로 중지되지 않으면 물화가 모자라지 않을 터인데 1만 4천여 부를 전지에 격리하여 어찌하여 격리할 수 없겠는가. 이 법을 시행하면 왕자의 나라이고 이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구차한 나라가 되어 선왕의 법에 청이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혹은 군졸 한 사람이 부이면 그 전지가 너무한다. 기병은 1인당 2부를 주고 보졸은 1인당 반부만 주어도 또한 훌륭한 봉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헤아려서 작정함을 고집하면 불가하다. 또 경성 근처의 전지는 모두 상지상의 전지로서 이날이야 배추를 심는 채무와 같이니 이와 같은 것은 비록 25년이라도 불가할 것이 없다. 중경과 서경에는 기병 2초, 보졸이 10초씩 있고 여러 도 감사 이래로 큰 주와 여러 군현에도 각각 차량이 있게 양병하는데 성을 둘러서 우리나 10리 내에 군주를 두어서 양성하여 왔다 가다. 생각컨대 여러 도의 오용 둔전과 여러 관청의 둔전 및 호절된 전지가 독을 막아서 생긴 전지, 도랑을 개설하여 만든 전지는 모두 묶어서 둔전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혹 부유한 백성이 제 전지를 바쳐서 도모하기도 하는데 둔전 만들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군전이 외진 마을에 있을 수 없으며 모름지기 성읍 전지와 서로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날점이다. 비옥한 땅에는 곡식 소출이 이미 많고 외방, 고을, 군졸은 또 번에 올라가는 수고로움이 없다. 낮에도 결혼하는 일이 드물고 밤에도 출랑하는 일이 없으니 군졸은 군졸로서 1인당 반드시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땅이 기르는 것은 혹 일부를 4명에게 갈라주기도 하고 땅이 명하는 것은 759페이지 2부를 5명에게 갈라주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다. 나머지는 군제에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지금은 생략한다. 첫 달 초하루에 임이 한 일의 백성을 모아서 효무 제중신을 가르치는데 법을 한 차례 읽고 향약도 한 차례 다 이르면 듣는 자가 모두 절한다. 그리하여 과실이 있는 자는 벌하고 행위가 있는 자는 상 주며 그의 마지막에는 가장 착한 한 사람과 가장 허물이 많은 한 사람을 거론하여 현령에게 상을 주고 벌을 주도록 한다. 법을 읽는 것과 향약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있다. 정월 초하루에 상벌을 시행하지 않으면 연말에 이미 시행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이미 부여한 다음에 기르는 것이 옛 도이다. 정지를 이렇게 쓰므로 효지하는 뜻을 가르침이 왕자의 정사이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